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다람쥐, 붕어, 거북이, 낙타 각각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동물을 보았다면 그 장소나 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장소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봤나요? 다람쥐는 산, 붕어는 강이나 연못같이 물, 거북이는 그 물 중에서도 넓은 바다, 낙타는 일반적으로 사막에서 삽니다. 결국 각 생물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생물들이 스스로 사는 곳, 생물이 사는 곳을 바로 서식지라고 합니다. 지구를 생각해보면 숲도 있고요. 강, 바다, 사막, 열대우림 등 굉장히 다양한 환경, 다양한 종류의 서식지가 존재합니다. 생물은 각각의 서식지에서 양분을 얻고 번식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오늘 생물 중에서 3가지 종류의 여우가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뒤쪽에 보면 서식지 카드와 여우가족 사진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진을 오늘 수업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어쨌든 뜯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험 관찰은 73쪽부터 76쪽까지 3쪽 정도 됩니다. 다들 잘 준비하였나요?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흰 색깔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여기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흰 눈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네, 우리도 흰 눈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이 있습니다. 뭐였죠? 겨울이죠. 여러분들 겨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관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균 기온이 낮아가지고 춥죠. 춥기 때문에 여러분 긴 패딩을 입기도 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는 환경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겨울과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환경은, 이런 서식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흰색이 좀 많죠. 눈이 많기 때문에 흰색도 많고 좀 추운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서식지 2번째 카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모래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 주변에 모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해안가고 두 번째로 사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안가라면 바닷물도 좀 보이고 파도가 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없죠. 오히려 굉장히 평평하고 높은 높이의 모래산인 사구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 사막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일반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막을 가본 적은 없을 수가 있어요. 스님도 사막 아직 가본 적이 없고요. 사막에 가본 적이 없겠지만 보통 사막을 영상, 영화, 만화 이런 곳에서 사막을 어떻게 표현하죠? 덥고 건조하고 걷기 힘들고 목이 마르고 그런 환경으로 묘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사막이라는 환경, 사막이라는 서식지가 덥고 건조한 그런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식지 카드 3번째 카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한 황토색도 있고요. 또 풀들이 말랐어요. 마른 풀도 있고요. 또 회색 돌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고원입니다. 고원인데 풀이 좀 메말라 있는 걸 보면요, 비가 잘 오는 곳은 아닌 거고 좀 건조한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온은
엄청 덥거나 엄청 춥거나 하지 않은 평균적인 기온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인 기온, 뭐 가을, 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을이나 그 봄에는 겨울보다는 좀 얇지만 여름보다는 좀 두꺼운, 좀 긴팔은 입는데 좀 얇은 긴팔, 이렇게 좀 애매하게 옷을 입죠. 그래서 동물들도, 여기 사는 동물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 동물에 맞는 동물의 그 기온에 맞는, 이 환경의 기온에 맞는 적절한 털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엔 반팔을 입고 굉장히 얇은 옷을 입는 것처럼 사막에 사는 우리가 여우 가족 보기로 했으니까 여우들은 굉장히 짧은 털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길고 따뜻한 두꺼운 롱패딩을 입는 것처럼 여기 사는 여우들도 좀 상대적으로 길고 따뜻한 그 모양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여우 가족 카드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가족 카드를 살펴볼 때는 첫 번째, 털의 색깔, 두 번째, 털의 풍성함, 세 번째, 귀나 주둥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세 가지, 털의 색깔, 털의 풍성함, 귀나 주둥이의 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찾아봐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우 가족 카드를 천천히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찰해 주고요. 여우 가족 카드를 천천히 관찰한 다음에 다음 영상을 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관찰해 주었나요? 선생님이 제시해준 관찰 기준인 털의 색깔, 털의 풍성함, 귀나 주둥이의 크기 순서대로 관찰한 내용을 서로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여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배 부분에는 어떤 색깔의 털이 있죠? 회색의 털이 있네요. 또 등 부분에는 황토색, 갈색의 털이 있습니다. 아래와 위가 좀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그 털이 어떤가요? 꼬리의 털 어때요? 상대적으로 꼬리의 털이 있긴 한데 털이 엄청나게 길거나 엄청나게 짧은 것 같진 않아요. 적당한 털 길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털의 풍성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입을 보면 입이나 귀는 어떤가요? 귀는 중간 정도의 크기인데 입이 이렇게 쿡 튀어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찾기 쉽게요. 다음 카드 살펴볼게요. 다음 카드는 바로 오른쪽 흰색 여우입니다. 흰색 여우는 보면 몸 전체가 어떤 색깔로 이루어져 있나요? 하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털의 풍성함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셋 여우 가족 중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그리고 또 귀엽죠. 귀엽고 귀는 어때요? 귀는 굉장히 작아요. 귀는 굉장히 작습니다. 세 번째 여우 카드 밑에 봐볼게요. 이 여우들 색깔 어때요? 굉장히 밝으면서도 황색깔인데 연한 황색깔, 상아색? 좀 애매한 색깔이지만 굉장히 연한 색깔이 되어 있어요. 발과 얼굴 부분은 또 몸통보다도 더 연한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또 꼬리 부분은 또 신기하게도 검은색 털로 덮여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귀 크기가 어때요? 네, 귀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잘 관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험 관찰 19쪽을 풀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뜯어보았을 거 아니에요. 뜯어봐서 서식지 카드를 1, 2, 3 하나씩 옆에다 하나씩 이렇게 두고 이 여우 가족 카드를 뜯어가지고 여기에 이 여우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지 한번 그림에다 올려볼게요. 천천히 한두 개씩 여기다가 첫 번째 여우 카드, 두 번째 여우 카드, 세 번째 여우 카드를 올려보면서
어떤 여우 가족이 이 서식지에서 각 서식지에서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한 다음에 그 실험 관찰 탐구 활동 2번 문제 보면 연결하게 돼 있죠. 두 개씩을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좀 생각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울리나 여기가 어울리나.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서식지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먹이를 먹고 또 다른 동물로부터 먹히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걸 고민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 주변 환경과 다른 색깔의 털이 있는 여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죽을지 못 살아남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여우 가족과 알맞은 서식지를 연결해 보고, 또 밑에 보면 그렇게 연결한 이유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주세요. 다 진행하였나요?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이 색깔과 이 세 번째 여우 색깔과 이 사막의 환경의 색깔이 잘 어울려서 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키도 크기 때문에 자신의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흰색은 흰색과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색깔도 뭔가 이 고원에서는 또 이 여우가 애매한 털 길이도 갖고 있고, 또 그 여기에 속해 있는 색깔인 뭐 회색도 있고 황토색도 있고 약간의 녹색도 있는데 이 여우 색깔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연결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인 여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서식지의 환경과 비슷한 색깔의 털이 있는 경우가 적에게서 숨기 쉽고 먹잇감에도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식지의 환경과 비슷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먹이에 살금살금 다가갔을 때 먹이를 먹기도 쉽겠고요. 또 여우를 먹는 또 다른 천적이 살 수가 있는데 그 천적들로부터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눈에 띄면 먹이 먹기도 힘들고 천적에게도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생각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험 관찰 꼭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자, 한번 교과서 37쪽 한번 봐주세요. 교과서 37쪽을 다시 준비한 뒤 다음 영상을 틀어주세요.